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과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무화과인데요. 여러분, 혹시 무화과가 인류가 가장 먼저 재배한 과일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성경에도 등장하는 신성한 과일이라는 것도요. 오늘 영상에서는 무화과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파헤쳐 볼 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능부터 역사 속 흥미진진한 이야기들까지.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무화과의 놀라운 과학적 효능들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소화가 안 될 때 어떻게 하세요? 소화제 드시나요? 그런데 무화과에는 천연 소화제가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피신이라는 단백질분해 효소가 있어요. 이 피신이 뭐 하는 녀석이냐면요.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쪼개서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게다가 식이섬유도 엄청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탁월하죠. 제가 무화과를 처음 먹어봤을 때 정말 달콤하면서도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소화 효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혈압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무화과에는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쫓아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특히 짠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무화과 좀 드세요. 정말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무화과 껍질과 씨앗에는 폴리페놀이랑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몸의 녹슨 부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항산화 물질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뜻이죠. 아,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데요. 무화과 잎 추출물이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화과 과일 자체는 당분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뼈 건강. 무화과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뼈에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특별히 다른 과일보다 탁월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화과는 정말 건강에 좋은 과일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무화과의 깊은 역사 속으로 떠나볼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류가 가장 먼저 재배한 과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과? 포도? 복숭아? 정답은 바로 무화과예요. 약 1만 1000년 전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서 무화과를 재배한 흔적이 발견됐거든요. 1만 1000년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 시대 사람들이 이미 무화과의 가치를 알아봤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에도 무화과가 등장해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성경 전체에서 무화과가 정말 자주 언급돼요. 단순히 과일로서가 아니라 풍요와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무화과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요. 아예 수출을 금지할 정도였어요. 외국에 팔지 말고 우리끼리만 먹자는 거였죠. 그리스 사람들이 무화과를 너무 아끼다 보니까 누가 몰래 무화과를 빼돌리려고 하면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코판테스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게 바로 고자질쟁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에서도 무화과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로마 건국 신화에 따르면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무화과는 신성한 나무였어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중국에는 약 2000년 전 한나라 시기에 실크로드를 통해 전해졌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고려 조선 시대에 들어왔는데 본격적인 재배는 근대 이후에 시작됐어요. 중국에서는 무화과를 청과라고 불렀어요. 하늘의 과일이라는 뜻이죠. 정말 멋진 이름이지 않나요?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무화과, 정말 특별한 과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무화과에 얽힌 흥미진진한 전설들을 살펴볼 시간이에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알죠?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 말이에요.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전설에 따르면 무화과 바구니 속에 숨겨진 독사에 물려서 죽었다고 해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아름다운 여왕이 달콤한 무화과 바구니 속 숨겨진 위험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니. 하지만 여러분, 이건 그냥 전설일 뿐이에요. 실제 역사적 사실로는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로맨틱한 이야기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자들에게 무화과가 상으로 주어졌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지금은 금메달을 주잖아요. 그 시절에는 무화과 열매나 무화과 화환을 줬대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만큼 무화과가 귀하고 특별한 과일로 여겨졌다는 증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나무는 보리수예요. 정확히는 인도산 피쿠스 릴리지오사라는 나무죠. 우리가 말하는 무화과는 피쿠스 카리카라는 종이고 둘 다 뽕나무과에 속하긴 하지만 다른 종이에요. 그냥 같은 과에 속한다고 해서 혼동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나름 재미있는 오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무화과의 다양한 즐기는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무화과는 생으로 먹어도 정말 맛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어요. 먼저 말린 무화과. 이건 정말 달콤하고 쫄깃해서 간식으로 최고예요. 특히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어요. 그리고 무화과 잼. 빵에 발라 먹으면 정말 환상적이에요. 달콤함과 상큼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한번 먹으면 잊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무화과를 이용한 디저트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무화과 타르트, 무화과 치즈케이크.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네요. 그리고 의외로 무화과는 고기 요리와도 잘 어울려요. 무화과의 단맛이 고기의 감칠맛을 더해주거든요. 특히 돼지고기나 오리고기와 궁합이 정말 좋아요. 무화과 차도 있어요. 무화과 잎으로 우린 차인데 은은한 단맛과 함께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무화과를 고를 때와 보관할 때 팁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무화과를 고르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색깔을 보세요. 진한 자주색이나 갈색을 띠는 것이 잘 익은 거예요. 너무 연두색인 건 아직 덜 익은 거니까 피하시고요. 둘째, 만져보세요. 살짝 눌렀을 때 말랑말랑하면서도 탄력이 있는 게 좋아요.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거고 너무 물컹하면 너무 익었거나 상한 거일 수 있어요. 셋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달콤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게 맛있는 무화과예요. 시큼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피하시고요. 보관할 때는 상온에서는 1일에서 2일 정도밖에 못 두니까 빨리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일주일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만약에 많이 사서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껍질을 벗겨서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나중에 스무디나 잼 만들 때 쓰면 돼요. 무화과를 먹을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무화과는 대체로 안전한 과일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특히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무화과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하얀 진액 때문이에요. 둘째, 당뇨병 환자분들은 적당히 드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화과는 당분이 높거든요.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셋째,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도 주의하세요. 무화과의 식이섬유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드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무화과를 만질 때도 주의하세요. 특히 덜 익은 무화과나 무화과 나무의 잎, 줄기에서 나오는 하얀 진액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무화과의 영양 성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게요. 100g당 무화과의 영양 성분을 보면요. 칼로리는 약 74칼로리로 그리 높지 않아요. 하지만 말린 무화과는 칼로리가 훨씬 높으니까 주의하세요. 탄수화물이 약 19g 정도 들어있고 이 중에 당분이 16g 정도예요. 그래서 달콤한 맛이 나는 거죠. 단백질은 0.8g 정도로 많지 않고 지방은 거의 없어요. 0.3g 정도. 하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요. 비타민 K, 비타민 B6, 구리, 망간이 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칼륨이 232mg 정도 들어있어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거죠. 식이섬유도 2.9g 정도 들어있어서 변비 예방에 좋고요. 이렇게 보면 무화과는 정말 영양가 높은 과일이에요. 세계 각국의 무화과 문화도 살펴볼게요. 지중해 지역에서는 무화과가 정말 일상적인 과일이에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같은 나라들에서는 거의 매일 먹는 과일 중 하나죠. 특히 터키는 세계 최대 무화과 생산국이에요. 터키에서 나는 무화과는 정말 크고 달달해요. 이탈리아에서는 무화과와 프로슈토를 함께 먹는 문화가 있어요. 달콤한 무화과와 짭짤한 생햄의 조합이 정말 환상적이라고 하네요. 프랑스에서는 무화과를 피그라고 부르는데 고급 디저트의 재료로 자주 사용돼요. 일본에서는 무화과를 이치지쿠라고 부르고 특히 가을철 대표적인 과일로 여겨져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무화과가 그리 대중적이지 않지만 요즘 들어서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특히 영천, 대구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고 품질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무화과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실들. 무화과에 대해 알아보면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첫째, 무화과는 사실 꽃이에요. 우리가 먹는 부분이 과일이 아니라 꽃봉오리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둘째, 무화과는 암꽃과 수꽃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무화과벌이라는 특별한 벌이 수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이 벌 없이는 무화과가 제대로 자랄 수 없어요. 셋째, 무화과 한 개에는 보통 1,500개 정도의 아주 작은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 좁쌀만한 씨앗들이 무화과의 아삭아삭한 식감을 만드는 거죠. 넷째, 무화과 나무는 정말 오래 살아요. 몇백 년을 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무화과 나무는 1,000년 이상을 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다섯째, 무화과는 2번 수확할 수 있어요. 여름에 1번, 가을에 1번. 여름 무화과를 하과, 가을 무화과를 추과라고 불러요. 이런 신비로운 특성들을 가진 무화과, 정말 특별한 과일인 것 같아요. 무화과 재배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 베란다 농사나 주말 농장이 인기인데 무화과 나무를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는 생각보다 키우기 쉬운 편이에요.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시면 되고 물도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화분에서도 키울 수 있고 작은 묘목부터 시작해서 2-3년이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직접 키운 무화과를 따서 먹는 기쁨.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잎도 예뻐서 관상용으로도 좋아요. 큰 잎이 열대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줄 수 있거든요. 다만 추위에 약해서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놓거나 보온에 신경 써야 해요. 무화과의 미래는 어떨까요? 요즘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화과의 인기도 점점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특히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는 피신이나 항산화 물질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화과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무화과 주스, 무화과 요거트, 무화과 아이스크림.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식품으로서 무화과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식탁에서 무화과를 보는 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마무리하며 오늘 무화과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무화과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는 걸 아셨죠? 1만 1000년 전부터 인류와 함께한 특별한 과일, 성경에도 등장하는 신성한 과일,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건강식품. 클레오파트라 전설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즐기고 부처님의 보리수화는 다른 나무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화과가 정말 몸에 좋은 과일이라는 거예요. 소화에 도움되고 심장 건강에 좋고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고. 하지만 당분이 높으니까 당뇨병 환자분들은 적당히 드시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앞으로 마트에서 무화과를 보시면 오늘 영상 생각나실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정말 달콤하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천과 하늘의 과일 무화과. 정말 그 이름값을 하는 과일인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